얘들아, 아우, 깜짝이야. 우리 오늘 열대 바이옴에 살고 있는 동식물 만나러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왔지. 오늘 열대 바이옴에 가면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동식물들과 환경들을 느끼게 될 거야. 아, 맞다. 그런데 다람아, 언젠가 신문에서 열대 바이옴의 산림 파괴가 기후를 더 악화시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열대 바이옴도 파괴가 되고 있는 거야? 맞아. 열대 바이옴도 많은 환경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 아, 그렇구나. 열대우림이 파괴되어 동식물들이 아파한다는 글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 그래, 우리 부모님도 어릴 때 열대우림 파괴, 아마존의 눈물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던데 환경 파괴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네. 일단 열대 바이옴에 어떤 동식물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열대 바이옴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도 생각해보자. 나를 꽉 잡아. 열대 바이옴으로 출발! 더워. 그럴 줄 알고 나는 타잔 옷을 입고 왔지. 우와, 정말 타잔 옷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멋진데? 그럼 지금부터 너희가 궁금해하는 열대 바이옴에서 살아가는 동식물 친구들에 대해 알려줄 테니 잘 들어봐. 남아메리카의 우림에는 3만 종의 종자식물이 있고 세계 여러 곳의 우림에 300만 종에 달하는 곤충이 살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림의 면적은 육지 면적의 7% 이하이지만 우림에는 지구상의 동물과 식물종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지. 이 생물 중에 대부분이 나무 높은 곳에 살고 있으며 실제로 숲은 아파트와 비슷해. 각 층마다 서로 다른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고 있어. 생물의 이러한 모습은 숲의 풍요로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요 원인은 열대기후 때문이지. 모든 우림은 적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 기억나지? 이 적도 지방은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23에서 31도 사이로 따뜻하고 낮의 길이가 거의 일정해. 육지가 데워지면 그 위에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하고 수증기는 비가 되어 내리는데 대부분의 우림은 1년 강수량이 2,500mm 이상이며 어떤 곳은 2배가 되기도 해. 이처럼 우림의 풍부한 햇빛과 높은 습도 그리고 따뜻한 기후 등은 식물이 성장하기에 완벽한 조건이라 밀림은 더욱 무성해지는 거지. 특히 우림의 토양은 양분이 적지만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은 다양한 곤충과 박테리아, 균류 등 분해자가 살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해. 이 분해자는 숲 바닥에 떨어진 동식물의 사체를 빠르게 분해하여 양분과 무기질을 만들어내. 예를 들면 유럽의 참나무 숲에서는 잎이 분해되는 데 1년이 걸리지만 우림에서는 6주 안에 완전히 사라지지. 아, 그렇구나. 그럼 열대 바이옴에는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어? 열대 바이옴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록 화렵수림과 덩굴 식물, 그리고 관목에서부터 키 큰 나무의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좁은 면적 안에 수백 종의 식물이 섞여서 분포하여 밀림이 만들어지는 거야. 특히 열대 기후 지역의 해안에는 맹그로브 숲이 발달되어 있지. 식물은 숲 바닥의 어두운 곳에서는 거의 자랄 수 없지만 규칙적인 강수로 많은 식물이 착생식물로서 높은 나뭇가지에서 자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끼와 양치류가 먼저 자라기 시작하고 이들이 죽으면 그 유해가 나뭇가지에 움푹 파인 곳이나 갈라진 곳에 얇은 토양을 형성해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지. 착생식물은 다른 식물에 붙어서 자라는 식물로 자신을 고정시키기 위해 뿌리로 다른 나무의 가지를 단순히 감싸고 있고 뿌리를 두꺼운 커튼처럼 아래로 늘어뜨려 빗물을 직접 흡수해. 이러한 착생식물에는
난초, 이끼, 브로멜리아 등이 있어. 우와, 신기하다. 그럼 열대 바이옴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어? 우림 바닥은 습도가 일정해 많은 동물이 살고 있어. 개구리와 두꺼비 외에도 거머리, 땅개 등이 살고 있지. 그리고 숲 바닥에 떨어지는 죽은 동식물의 사체는 많은 분해자의 먹이가 되기도 해. 이때 분해자로는 흰개미가 특히 많은데 숲 바닥에 사는 무척추 동물의 반 이상을 차지해. 우림에 사는 대부분의 동물은 북적거리는 나무갓에 사는데 여기에는 꽃, 열매, 잎 등 풍부한 먹이가 1년 내내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뭇가지는 편리한 공중통로가 되기도 해. 열매를 먹는 동물은 원숭이, 다람쥐, 과일박쥐, 새 등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앵무새와 마코앵무의 튼튼한 부리는 단단한 열매를 부스러뜨리기에 알맞아. 또한 나무갓에는 곤충이 매우 많은데 이 곤충을 먹는 동물들인 개구리, 두꺼비, 도마뱀도 엄청 많아. 개구리는 발에 흡입력이 있는 패드가 있어 잎을 잘 잡을 수 있으며 몸 색깔은 위장하기 위해 녹색을 띠거나 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밝은 색을 띠어. 이런 개구리는 대부분 나무갓에 살며 나뭇잎에 생긴 작은 웅덩이에 알을 낳아. 이러한 우림에 사는 동물들의 주된 먹이는 식물의 잎이야. 원숭이, 청설모, 나무늘보 외 많은 곤충이 나뭇잎을 먹는데 잎은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크고 특수한 소화기관이 필요해. 그럼 우림에는 나무가 많으니까 동물들이 먹을 것이 항상 많겠네? 나무늘보처럼 잎을 먹는 동물들에겐 그렇지. 우림의 나무는 먹을 것이 풍요로운 곳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어. 이럴 땐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서 멀리 이동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원숭이의 경우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는 꼬리가 팔이나 다리의 역할을 해서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 다람쥐는 다리 사이에 늘어진 피부가 있어서 높은 나무에서 이웃한 나무줄기로 미끄러지듯 날아다니지. 뱀은 몸을 편평하게 하고 가슴에 골격을 펼쳐 미끄러지듯 날아가. 커다란 수컷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나무가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가 풍부한 빈터 사이를 이동하며 땅 위에서 살아. 또한 잎을 먹는 동물은 먹이를 찾아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어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이동하기도 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문장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다람아, 특이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의 생김새랑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럼 지금부터 열대 바이옴에서 살아가는 동물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피라루크를 소개할게. 피라루크는 세계 최대의 민물 어류로 고대서부터 살아온 살아있는 화석이야. 주로 라틴 아메리카의 커다란 강주위에서 발견되며 아마존 강이 주 서식지야. 현지어로 피라는 물고기, 아루쿠는 붉은 열매의 일종이라고 해. 즉, 붉은 물고기라는 뜻이지. 실제로 피라루크 성체를 보면 비늘과 지느러미에 붉은 빛이 돌아. 피라루크는 다른 말로 아라파이마라고 칭하기도 해. 불의 물고기라는 뜻으로 현지 전설로는 한 아마존 부족 족장의 막강한 아들 피라루크가 신의 분노를 받아 번개를 맞았음에도 살아남자 물고기로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 기록에 따르면 피라루크는 최대로 자랐을 때 무려 길이 5m, 무게 200kg이라는 거대한 물고기로 자라난다고 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잡히는 크기는 1.5에서 2.5m 내외야.
피라냐의 천적 중 하나이기도 하지. 그러나 작은 사이즈의 피라루크라도 궁지에 몰릴 때는 배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괴력을 발휘해. 그리고 피라루크는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공기 호흡을 하는데 몸이 크듯 부레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약 15분 정도마다 한 번씩 호흡해주지 않으면 익사하지. 이러한 피라루크는 강력한 보호정책이 내려지기 전에는 수십 마리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지정된 장소에서 어획량을 엄격히 규제하는 보호정책 덕분에 개체수도 늘었다고 해. 다음으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나일 악어를 소개해 줄게.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악어들 중에서 가장 서식 범위가 넓고 흔히 볼 수 있는 악어종이며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 종이야. 주로 강, 호수, 늪에서 서식하지만 바다에 나가는 일도 종종 있고 해안에서 11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된 사례도 있어. 나일 악어는 바다 악어에 이어 두 번째로 거대한 현생 악어로 수컷의 경우 평균 길이 3.5에서 5m에 몸무게 225에서 750kg, 암컷은 2.5에서 4m에다 몸무게는 50에서 300kg에 달해. 아프리카 생태계, 특히 수중 생태계에서는 최상위 포식자로 성체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은 사자나 하이에나, 표범 같은 포식자들과 다자란 하마들밖에 없어. 다른 악어들과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적인 매복형 포식자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미동도 없이 기다릴 수 있고 잠수 능력도 뛰어나서 움직이지만 않으면 무려 2시간이 넘게 물속에서 숨을 참는 능력도 있어. 요즘 나일 악어를 위협하는 주 요인은 밀렵보다는 서식지 오염과 사람들이 버려놓은 그물에 얽혀 질식사에 의한 사망인데 아프리카 강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먹이종들의 개체수 조절이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썩은 동물 시체를 먹어치워 청소하는 등 수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크지.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볼까요? 피라루크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으로 연결해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그럼 이제 열대 바이옴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을 소개해줘. 좋아. 그럼 먼저 고무나무를 소개해 줄게. 열대 기후에서 자생하는 고무나무는 이파리가 넓적하고 줄기 끝부분에서 자라나면서 얇은 껍질을 벗고 나와. 전 세계 800에서 2000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대체로 고무나무 종류는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며 관상용으로는 인도 고무나무가 제일 많이 길러지는 품종이야. 그럼 우리가 아는 고무가 이 나무에서 나오는 거야? 맞아. 고무나무 줄기를 자르면 하얀 고무수액이 나오는데 이를 밀랍 같은 것으로 막아줘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그리고 고무수액은 독성이 있어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아. 원래 이 유액은 곤충에게 독을 주고 나무의 상처 부위를 막아 세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이것을 천연고무로 이용한 거지. 아, 그렇구나. 얘들아, 너희 혹시 바나나 좋아해? 당연하지. 응, 나도 좋아해.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바나나도 열대 지역에서 자라거든. 바나나는 파촉과 파초 속에 여러 해살이 식물과 열매를 두루 일컫는 말이야. 열대 아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등지가 바나나의 원산지지만 현재의 주된 생산 지역은 인도, 브라질, 필리핀, 에콰도르 등이야. 바나나는 무덥고 습한 기후에서 자라며 물 빠짐이 좋은 모래질 참흙에서 재배가 가장 잘 돼. 우리나라에서는 기온이 낮아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품종의 실외 재배는 불가능하지만 제주도 등지에서 온실에서 소량 재배하고 있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보기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 화면 중간에 네모 박스로 옮겨주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얘들아,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열대우림에 심각한 가뭄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이런 가뭄 때문에 숲은 화재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어. 여기에 벌목 등 산림 파괴가 더해져 산림을 해체시키고 화재에는 더욱더 취약해지지. 결국 기후변화는 가뭄으로 산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숲에 불이 나면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기후변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러오는 거야. 그럼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우리 친구들,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니 걱정 많이 되시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도움으로 열대우림은 더 이상 파괴되지 않을 겁니다. 열대우림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법,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숲은 이산화탄소량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산림은 식량과 원자재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산림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아마존의 파괴를 막으려고 노력한다면 재난 사태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는 화석연료 연소 소비를 줄여 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가급적 열대우림을 원상태로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비파괴 정책 약속을 만들어 거대 기업의 산림 파괴를 중단시키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열대우림을 인간의 오염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보전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어때요? 이제 의문이 좀 풀렸나요? 좋아요. 다음에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때 또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기회는 2번이고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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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해보세요.
우와, 다들 괜찮아? 아이쿠, 응, 괜찮아. 와, 오늘 정말 재밌었어. 그렇지? 응. 열대 바이옴에 살고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 열대우림이 파괴되면 많은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지니까 잘 보존하고 유지시켜야겠어. 어우, 지금 아마존 강에 나무 한 그루가 잘려나간 건 아니지? 왜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지? 나무 한 그루가 지금도 베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돼. 아마존의 정글을 해치는 것은 우리가 무심코 에너지를 함부로 쓰고 환경을 파괴했던 행동들 때문이었어. 우리 앞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환경 수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자. 그래, 좋아. 나도 열대 바이옴이 잘 유지되도록 앞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 그래, 얘들아. 열대우림의 파괴로 많은 동식물들이 살 곳을 잃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복원이 되며 환경이 지켜지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어. 앞으로 자연이랑 탐험이도 지구 환경을 위해 특히 열대우림을 오랫동안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래. 그럼 당연하지. 약속할게. 지구 환경 지키기. 지키기.